예, 필수 예제 15-4번을 볼게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이제 그래프 2차 반응식의 2차 함수의 그래프 하나를 가지고 부등식을 만드는데 간혹가다 이렇게 2차 함수 그래프 두 개라든가 아니면 2차 함수, 1차 함수의 그래프의 대수관계로 문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 필수 예제 15-4번을 보면 1번과 2번 두 1차 함수의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1번의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이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A 값이 양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 두 번째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위로 블록이죠. 위로 블록이란 얘기는 어, 최고차의 계수 P가 음수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의 개형을 대충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번을 보면 1번에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와 그 다음에 q의 제곱 마이너스 4pr의 부호를 조사하여라 라고 돼 있죠. 자, 1번을 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판별식이에요. 근데 1번은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러니까 x축에서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1번은 판별식 d가 d1이라 한번 해볼까요? d1이 0보다 크겠죠. 자, 그에 반해서 두 번째 2번 그래프는 x축과 만나지 않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2번에 q의 제곱 마이너스 4pr이 이게 판별식 d인데 2번에 d2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 값은 x축과의 교점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2번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2번. 자, AP의 제곱 플러스 BP 플러스 C인데 가만히 보니까 1번식에다가 X의 값에다가 P를 대입한 거예요. 그죠? 1번 함수의 그래프에서 X의 값에 P를 대입한 거죠. 근데 P의 값은 음수라고 했죠. 자, 음수예요. 다시 말해서 음수를 대입한 값입니다. 자, 그럼 그래프를 볼게요. 자, 그래프에서 자, 오른쪽 그래프에서 1번 그래프만 보면 돼요. 1번 그래프인데 1번 그래프와 x는 p. 자, x는 p는 y축의 왼쪽에 있겠죠. 이게 x는 p인데 이 p가 음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y축의 왼쪽에 y축과 평행한 직선이 그려지는데 이 1번 그래프와의 교점, 이 교점이 있겠죠. 그죠? 이 점이 fp가 되겠고 얘는 ap의 제곱 플러스 bp 플러스 c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값은 당연히 0보다 크겠죠. 그죠? 왜냐하면 x축 위에서 위의 그래프와 교점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 잘 메모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까요? 우리 3번은 또 어떤 의미일까? 자, x의 개수가 a 빼기 p가 되겠고 최고차항이 a 빼기 p, 그 다음에 x의 개수가 b-q, 그 다음에 상수항이 c-r인데 이 값은 어떻게 나왔냐면 1번식 빼기 2번입니다. 1번 함수식에서 2번을 빼면 이 부등식이 나오겠죠. 2차식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a-p를 한번 보세요. 1번에서 2번을 빼면 a는 양수고, 자, 여기서 a는 양수고요. 그 다음에 p는 음수예요. 그럼 당연히 a 빼기 p, 2차항의 개수 a 빼기 p는 양수에서 음수를 빼니까 이 값은 양수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빼기라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1번식 이퀄 2번식이 되겠죠. 그죠? 1번식 이퀄 2번식인데 우리가 그래프에서 또는 방정식에서 이퀄의 의미는 교점을 의미한다 그랬죠? 교점을 의미합니다. 교점. 교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 교점의 좌표가 알파 베타입니다. 그래서 1번식 빼기 2번식의 해는 이 방정식의 해는 해가 알파 베타가 되는 거예요.
아래로 볼록하면서 x축과의 교점이 알파, 베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까요? 4번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자,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A, B, C, PQR로 나타내라는데 두 군의 합과 두 군의 곱이죠. 그죠? 두 군의 합과 두 군의 곱이에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여기서 알파 베타는 어떤 식이냐면 방금 전에 A-P x의 제곱 플러스 B-Q x 플러스 C-R 이퀄 0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입니다. 두 근의 알파 베타야. 그러면 이 값은 당연히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따지겠죠. 그죠? 두 근의 곱도 마찬가지래요. 그래서 4번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15-9번은 이번에는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그래프의 관계예요. 근데 방법은 똑같습니다. 1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관계, 위치 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다음 부호를 조사하라는데 일단은 1번 a 플러스 b 플러스 t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자, 2차 함수 식을 fx라 할 때 그러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겠죠. 그때 f1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f1 x가 1일 때의 함수 값이 a 플러스 b 플러스 t죠. 자, 그러면 그래프에서 x는 1을 긋는 거야. 자, x는 1을 긋더니 어때요? 자, 요 점이 x는 1과의 교점의 좌표가 이게 이제 f1이 되겠죠. 당연히 f1의 값은 x축 위에 있다 보니까 0보다 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을 볼까요? 2번은 x의 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예요. 그러면 f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되는데 여기서 한번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1 값을 대입했더니 교점이 x축 아래 발생하겠죠? 자, 요 점이 f의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x축 아래 있기 때문에 음수가 되겠죠. 함수 값이 되는 거예요. 함수 값. 자, 그 다음에 똑같아요. 이번에는 직선을 gx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mx 플러스 n이 되죠. 그랬을 때 3번은 뭐냐면 g1을 말하는 거예요. g1은 m 플러스 n이 되겠고 그러면 1에서의 함수 값은 요 직선과 x는 1과의 교점 이게 g1입니다. g1 이 값은 0보다 크겠죠. 자, 그 다음에 m-n도 마찬가지야. m-n은 g-1이에요.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입니다. 자, 그러면 자,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인데 쭉 올라가니까 요 직선과의 교점은 어때요? x축 위에 있죠. 이 점의 함수값이 g-1입니다. 0보다 크겠다. 그지? n이고 0보다 큽니다. 자, 그 다음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죠.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는 판별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지금 요 2차 함수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이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때?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 자, 2번. 자, 부등식 ax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x 플러스 c 마이너스 n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2차 함수에서 1차 함수를 뺀 값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값은 fx equal gx를 이제 식을 만든 다음에 gx를 좌변으로 이항한 거잖아요. 이때
이 부등식의 해는 요 이퀄이 의미가 뭐라고요? 이게 교점이에요, 교점. 그러니까 2차 포물선과 1차 함수 직선의 교점이에요, 교점. 이 방정식 해는 그러면 한번 찾아볼까요? 자, 교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데 하나는 알파고요, 하나는 베타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의 해가 두 개 알파, 베타라는 뜻입니다. 그 값이 0보다 크다라는 뜻이에요.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라는 건 뭐예요? x축 위에 있는 거죠. 그죠? 0보다 크다. 그러면 이 얘기는 간단하게 말해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구간을 말합니다. 자, fx가 gx보다 위쪽에 있는 구간. 그래프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0보다 크다니까. 자,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fx가 gx보다 크다. gx를 이용하면 이 부등식이 되겠죠. 그러면 이 해는 x는 알파보다 크고 x는 베타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자, 보자. 필수 예제 15-5번을 볼게요. 다음 식의 값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밑줄 그어볼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양수.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값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를 y라고 한번 해보세요. y라고 하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양수라는 의미는 이 뜻은 메모해볼까요? 그래프가 x축 위에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x축 위에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 이 위쪽에다 잠깐만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거예요. 여기 x축이 있습니다. 여기 x축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자, 아래로 블록하면서 x축과의 교점이 없어야지만 자, 얘가 이제 y는 fx라고 한다면 모든 함수값이 x축 위에 있을 때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럴 조건을 알죠? 그죠? 만약에 아래로 블록하려면 최고차의 개수, 여기서는 최고차의 개수가 a-3이잖아요. 그러면 a-3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아래로 블록하려면. 자, 그리고 x축과의 교점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판별식 d가 마찬가지로 0보다 작아야 됩니다.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x축과의 교점이 없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기 간단하게 여백에다가 요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려놓고 조건식도 한번 써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있잖아. 얼마나 메모를 정성 들여서 밑줄 별표 메모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복습할 때 알겠지만 밑줄 별표 메모가 나를 천재로 만들어줘요. 천재로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기억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밑줄 별표 메모를 꼭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자, 여기서 최고차의 개수가 0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는 걸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등식을 풀어서 공통해를 찾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이상을 정리하면 여기에 정석이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건 뭐냐면 일단은 a는 0보다 크고 d는 0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게 a, b가 2차라는 조건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럴 때는 2차 함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이것도 써줘야 돼요. 자, 이건 뭐냐면 2차 함수라는 조건이 없을 때
없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상수항이어도 되잖아요. 1차도 되잖아요. 그래서 A가 0, B가 0, C가 양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메모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문제의 조건을 한번 봐야 되겠죠? 2차 함수라는 조건이 있나? 없어요. 없어요. 얘는 2차 함수가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자, 먼저 2차 함수일 때와 2차 함수가 아닐 때로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보통은 2차 함수일 때를 먼저 조건을 따져요. 최고차의 개수 a가 a-3 0이 아닐 때입니다. 그러면 최고차항은 양수고 판별식 d는 음수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조건은 얘는 2차 함수라는 조건입니다. 얘는 2차 함수일 때. 두 번째는 얘는 2차 함수가 아닐 때입니다. 자, 여기는 2차 함수가 아닐 때. 요거는 이제 2차 함수일 때 동그라미를 해주고요. 얘는 2차 함수가 아닐 때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최고차항 a-3이 0이어도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y는 3이 되겠고 항상 만족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만족해요. 그래서 첫 번째 1번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고요. 두 번째는 a는 3보다 크고 6보다 작기 때문에 공통 범위는 여기서 이제 a는 3일 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해를 쓸 때는 3일 때를 포함해서 3보다 크거나 같다. 그 6보다 작다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에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이게 함정이 있는 거 알죠? 함정이 있는 거예요. 2차 함수 조건이 있는 문제가 있고 아닌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그런 걸 이제 염두에 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10번을 볼게. 자, 위에 예제랑 비슷한 문제 볼까요? 여기에 x에 관한 2차식이 있는데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양수 조건이 똑같죠. 자,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2차식 조건이 없어요. 자, 얘도 2차식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면 최고차항 m이 0이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0이 아닐 때와 0일 때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자, 시간을 줄 테니까 자, 15-10번은요. 일단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눕니다. m이 0이 아닐 때와 m이 0일 때입니다. 그럼 m이 0이 아니면 2차식이죠. 그죠? 자, 그러면 mx의 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1이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를 우리가 함수 y는으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그래프가 x축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래로 볼록하면서 위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제, 위에 예제처럼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최고차의 개수는 0보다 커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 d는 m의 제곱 마이너스 4m인데 얘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결국에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면 되니까 두 번째 판별식 d에서 이거 인수분해 아주 쉽죠? m으로 묶어주면 m-4가 되겠고 0보다 작다니까 m의 범위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범위 되겠네요. 그죠? m이 0보다 크다니까. 이게 1번 조건이고요. 자, 2번 조건 볼까요? m이 0이면 어떻게 될까? 자, 0x의 제곱, 0x의 제곱, 마이너스 0x 플러스 1. 1만 남네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함수로 본다면 1은 0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얘는 모든 x가 해가 되는 거예요. 자, 얘는 모든 실수가 해가 됩니다. 모든 실수가 해가 됩니다. 그러면 1번과 2번의 교집합이 돼야 되겠죠? 그죠? 1번과 2번의 해 교집합이 돼야 돼요. 교집합이 아니라 합집합이 돼야 돼요. 1번 또는 2번이니까.
그래서 1번은 m이 0일 때를 포함해요. m이 0일 때.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쓰면 m이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을 때를 말합니다. 자, 다음에 15-11번을 볼게요. 여기에 부등식, 2차 부등식이 있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0보다 크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0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이때 a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풀어요. 그래프. 예를 들어서 함수 y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y는 a 플러스 3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 이렇게 함수를 놨을 때 0보다 크다라는 의미를 한번 해석해 보세요. 함수가 0보다 커? x축 위에 그려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두 가지 조건으로 따져야 됩니다. 최고차항이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최고차항이 0이 아닐 때는 2차 함수가 되겠고, 0이 되면 얘는 직선이 됩니다. 그죠? 직선이 돼요. 그래서 둘로 나눠야 됩니다. 만약에 요 최고차항이 0이 아니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겠어요? 여기 x축이 있을 때 마찬가지로 아래로 불러기면서 x축과 만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최고차항의 계수 a 플러스 3은 0보다 커야 되겠고, 판별식 d는 0보다 작아야 됩니다. x축과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자, 이런 정도를 이제 알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걸 1번이라 하고요. 2번은 최고차항의 계수 a 플러스 3이 0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15-11번 같이 한번 해보죠.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y는 이를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풀어야 되잖아. 그지? y 이퀄 a 플러스 3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 라 하면 이렇게 한번 넣어보세요. 자, 이제 함수로 놨어요. 자, 그런 다음에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까요? 첫 번째 1번, 최고차항의 계수 a 플러스 3이 0이 아닐 때. 다시 말해서 a가 마이너스 3이 아닐 때. 자, 그 다음에 2번, 최고차항의 계수가 a 플러스 3이잖아요. 이게 0일 때를 한번 볼까요? 자,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첫 번째 1번, 최고차항이 0이 아니면 얘는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보세요. 2차 함수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y는 a 플러스 3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가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다 라는 뜻은 x축 위에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걸 자그맣게 그려봐요. 여기 x축이 있어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야. 자, 그러면 최고창 아래로 볼록이기 위해서는 최고창 a 플러스 3은 0보다 커야 되겠고, 판별식 d x의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를 이용해 볼까요? 4분의 d는 4 마이너스 a 플러스 3인데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죠. 얘가 음수여야 됩니다. 자, 이 함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면서 x축과 만나지 않을 조건입니다. 최고차항이 양수, 판별식 d는 음수. 이걸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부등식을 한번 풀어보세요. 부등식. 자, 한번 전개해 볼까요? 전개해 보자. 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는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하나 나왔죠? 그죠? 두 번째는 요 a 값을 전개해서 해주면 4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잖아. 근데 우리는 최고차항이 음수면 불편하죠.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최고차항을 양수로 만들어줘요.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 됩니다. 자, 그러면 a의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4인데요. 마이너스 4입니다. 4인데 인수분해 돼요. 자, 인수분해 a가 되겠고 4, 1이 되겠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a 플러스 4 a 마이너스 1이고 0보다 작아요. 0보다 커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1을 곱했기 때문에 0보다 크답니다. 자, 그러면 이때 해는 어떻게 되냐면 해는 따라서 작은 값보다 작고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고 큰 값보다 크다. a는 1보다 크다. 자, 그러면 이걸 공통범위를 찾아보세요. 자, 여기서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리고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a는 1보다 크다의 공통범위. 이럴 때는 수직선을 그려요. 간단하게 여기서 수직선을 그리고 자, 여기 x축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1 이렇게 쓰고 범위를 자, 마이너스 4보다 작다, 1보다 크다,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공통범위는 a는 1보다 크다네요. 이렇게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보세요. 따라서 공통범위는 a는 1보다 크다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1번을 푸는 거, 한 번 푸는 거야. a 플러스 3 최고차항이 0이 아닌 경우 하나 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최고차항 a 플러스 3이 0일 때를 보는 거야. 그럼 대입해 볼까요? a 플러스 3 a에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함수식이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이거 직선이죠. 그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인 직선은 끝없이 뻗어나가잖아요. 그죠? 끝없이 뻗어나가니까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죠? 직선은 x축 위에만 그려지지 않아요. 기울기가 0이 아닌 이상 기울기가 마이너스 하니까 끝없이 나가다 하면 x축 아래에도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클 수가 없어요. 얘는 해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에서만 해를 갖게 돼서 1번에서만 해를 갖게 돼서 a는 1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자, 15-12번을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여기 2차식이 있는데 이번에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로 주어졌네요. 그죠? 미지수가 아닙니다. 이 값이 6보다 크도록입니다. 이건 어떻게 표현할까? 6보다 크도록. 자, 그러면 이 식은 이렇게 2차식을 쓰는 거예요. 자, 함수 y라고 한번 해보세요. 이 2차식인데 최고차항이 1로 양수입니다. 아래로 블록하죠.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3a의 제곱 플러스 7a인데 얘가 6보다 크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 하나의 부등식으로 푸는 게 좀 더 편하잖아요. 하나의 함수식,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변에 있는 6을 이항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항해 볼까요? 그리고 나서 그 식을 y라고 한번 놔볼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3a의 제곱 플러스 7a 마이너스 6인데 얘가 이 함수로 났는데 0보다 크답니다.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여기 x축이 있어요. 그러면 아래로 블록하면서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야. 자, 그런데 최고차항은 벌써 1이야? 따질 필요 없죠. 아래로 블록이죠. 뭐만 따지면 되냐면 d가 0보다 작다. 이거 하나만 따지면 되는 거야. 오히려 좀 쉬운 문제죠. 자,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한 번만 이해하면 돼요. 하나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15-12번. 일단 문제의 조건에 맞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3a의 제곱 플러스 7a인데 모든 x에 대해서 6보다 크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첫 번째 식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프를 두 개로 푸는 것보다 하나로 푸는 게 좋아요. 편리해요. 그래서 우변의 6을 좌변으로 이항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3a의 제곱 플러스 7a가 되겠고 마이너스 6이 되고 0보다 크다. 자, 두 개의 식에서 하나의 식으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굉장히 이제 좋은 조건에 도달한 겁니다. 자, 그런데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다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여태까지 해석을 했느냐? 그걸 한번 잘 보죠. 그래프로 해석을 했어요. y는으로 한번 볼까요? y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런 문제는 여백에다 간단하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요. 자, 여기 x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2차 함수가 모든 x에서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 뜻 자체가 요거를 메모를 해볼까요? 0보다 크다라는 의미는 자, 위에다 적을게. 0보다 크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래프가 x축 위에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그래프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 위에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자, 실제 자, 여기 x축이 있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상태가 돼야지만 x축 위에 그려지고요. 모든 x에 대해서 x축 위에 있으려면 교점이 없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려면 최고차항은 현재 1입니다. 양수예요. 그러니까 아래로 블록인 거 됐고 뭐만 따지면 되냐면 x축과의 교점이 없어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 요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판별식 d를 여기서 이제 x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짝수죠. 그러면 4분의 d를 이용해서 4분의 d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4분의 d가 0보다 작다를 계산해 보세요. 해보자. 자, 그러면 4분의 d를 계산해 볼까요? 자, 4분의 d는 2배 2를 빼내니까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예요. b'이. 마이너스 2a의 제곱 마이너스 ac인데 a가 1이에요. c는 3a의 제곱 플러스 7a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이게 전체가 상수항이 되는 거야. 자, 이걸 계산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얘를 쭉 나열해 줘요. 그냥 4a의 제곱 마이너스 3a의 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6이 됩니다. 동료한끼리 계산하는 거죠. 자, 동료한끼리 계산하면 2차 한끼리만 동료항이 있으니까 4분의 d는 a의 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이거 인수분해 된다. 그지?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7인데요. 이 값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때 x축과의 교점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부등식에서 작다라는 것은 두근 사이란 뜻이야. 그래서 작은 값보다 마이너스 7보다 크고 큰 값보다 작다.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인수분해를 엉터리로 했네요. 미안합니다.
1 곱하기 7은 7이죠. 1 곱하기 6이죠. 참 아예 그 인수분해를 완전히 엉터리로 했네. 곱해서 6이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7이 되려면 자 요거 A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었는데 엉터리로 했습니다. 그래서 A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야. 이게 0보다 작다. 따라서 해는 작은 값보다 크고 큰 값보다 작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